자, 그러면은 DDPM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DDPM은 일단 Denoising Diffusion Probabilistic 모델의 약자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막 VA의 하이어리컬한 버전을 봤었는데 VA에서는 결국 저 Q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DDPM에서는 우리가 forward process를 하죠. 노이즈를 계속 넣어주는 이 작업은 학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서 그 정해진 걸 따라가지고 저 피세타를 추정하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지 봅시다. 먼저 일단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해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forward process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predefined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 DDPM에서 가정하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르코프 체인입니다. 마르코프 체인은 아까도 앞에서 말했다시피 x1이 주어졌을 때 x0, x2가 서로 독립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xt랑 xt-2는 독립일까요? XT 마이너스 2. 네. 이제 XT 마이너스 1이 주어졌을 때 이거 그쵸. xt랑 xt-2는 독립은 아니에요. t-1이 주어졌을 때 독립인 거지. xt랑 t-2 자체는 독립은 아니다. 컨디셔널 인디펜던트다 라고 매스매틱스 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터미놀로지를 좀 얘기해보자면 forward process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를 x0라고 하고 거기다가 q x1 기본 x0 q x2 기본 x1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얘네는 마르코프 체인이니까 이전 상태만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트랜지션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리버스 프로세스 얘는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학습하고 싶은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고 싶은 프로세스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에서 거꾸로 마르코프 체인으로 연결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네, 결국은 식이. 네. 근데 이거는 앞에 P가 더 없어요. 뭐라고요? 이제 이거는 왜 앞에 PXT가 없어야 되는 거지? txt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노이즈를 처음으로 이전에는 뽑아냈어야 돼요. 이전에 건 이거는 x0가 X0니까. 주어 있으니까. 네. 자, 이제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우시안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망치는 모습을 한번 볼 거예요. 네, 크게 개념을 variance excluding, variance preserving으로 볼 겁니다. 먼저 excluding부터 볼게요.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왜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루트 1-베타 xt 베타 t. 왜 저런 식으로 시작을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가정을 하고 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봐봐, xt랑 xt-1을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t-1에서 노이즈를 더하면 xt죠. 살짝 더하면 xt인데 제 질문, xt가 주어졌을 때 xt-1은 가우시안일까요? 우리가 만약 predetermined 돼 있으니까 가우시안일까 아닐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주어졌어.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에다가 노이즈를 더했어요. 그럼 노이즈 더한 이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럼 그 전 거를 추측했을 때 그거 가우시안일까? 가우치안. 한번 논문을 열어보실래요? 논문 열어보자 같이 볼까요?
왜 지우시는 거예요? 아, 아, 여기서 보면은 쭉 이렇게 보면은 어디에 써 있냐면 제가 오전에 안 그래도 우리 그거 봤거든요. 그 걱정이 돼가지고 낮에 1시쯤에 들어가서 봤는데 요 근처에 써 있는데 ERP에서 검토가 다 끝나야 제가 스리프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건이 6개가 있는데 4개 모듈 검토가 끝나야 되거든요. ERP 3개 모듈이 4개가 있는데 4개가 다 검토가 끝나야 이제 마지막 단계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근처에 보시면 뭐라 써 있냐면 어떤 거에다가 노이즈 살짝 더했어요. 그 더한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 했을 때 그 정보로 다시 이렇게 가는 얘랑 얘 간의 관계를 봤을 때 그 컨디셔널한 게 가우시안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얘기 없이 각주만 딱 당겨 있어요. 그 각주가 뭐냐? 과거에 이런 연력학으로 설명한 논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잠시만요. 네. 거기에서 가우시안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 질문 사실 제대로 읽으면 그 질문 들어야 돼. 왜 가우시안인데? 라는 게 이제 들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설명하는 과정이 길어요. 길어서 사실 원래 레이텍으로 썼어야 되는데 약간 손필기를 써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고 한번 계속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xn-1에다가 그러니까 n-1 스텝에다가 저 자그마한 노이즈, 그러니까 저 노이즈는 0에서 시그마 제곱이라고 해볼게요. 저렇게 더하는 게 forward 프로세스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x1부터 xn까지가 iid라고 했을 때 그럼 x1부터 xn까지 iid면 다 더하면 그거의 expectation은 뭘까요? 0부터 그 시그마 제곱이라 했을 때 x가 그러니까 노이즈가 1부터 n까지 있는데 걔네가 다 iid인데 normal distribution인 거야. 0이 민이고 시그마 제곱이 매우였을 때 그거의 합의 expectation은 뭘까요? 0인 거의 합은 당연히 0이겠죠. 그러면 그거의 variance는 뭘까요? n개 있으니까 n 시그마 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봐봐. n-1과 n 간의 어떤 점화식이 있어요. 그 점화식을 쭉 연결해 쓰면 0부터 n까지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G'이라는 걸 미는 0이고 variance는 n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왜냐면 가우시안을 2개 더한 거는 가우시안이에요. 왜요? 매스매틱스에서 배웠죠. 그걸 왜 어떻게 그렇다고 증명을 했어요? MGF를 이용해가지고 2개의 가우시안을 더했을 때 똑같이 그 형태가 가우시안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였어요. 그럼 걔를 또 이렇게 밑에처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G로 다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하면 루트 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0부터 n까지 그냥 아주 간단한 G를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더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n이 충분히 크다고 생각해볼까요? n이 충분히 커. 그러면 xn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x0의 민을 뮤0로 하고요.
n 시그마 제곱에다가 시그마 제로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바를 이용해서 표현할 겁니다. 바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그걸 이제 샘플링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결국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질문 던진 게 뭐였냐면 forward 프로세스를 한 다음에 다시 reverse 프로세스를 할 때 그 reverse 프로세스가 가우시안이냐 라는 걸 물어봤어요. 맞나요? 그걸 볼 겁니다. 우리가 reverse sampling이다 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자, reverse sampling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해봅시다. n번째 스텝에 있는 값을 알고 있을 때 n-1번째에 있는 스텝에 있는 값이 무엇인가 에 대한 probability를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죠. 왜요? 컨디셔널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 네모친 거를 marginality를 활용해가지고 밑에처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n-1에 대해서. 맞나요? 그럼 그걸 우리가 가우시안으로 표현하면 위에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볼까요? 밑에 있는 걸 보면 저 p x tilde n-1이 k일 때 이걸 어떤 펑션으로서 바라볼 수 있지 않아요? k에 대한. 그러면 저건 k에 대한 펑션, 그 네모친 부분은 probability로 보면 expectation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걸 expectation, 분모를 expectation을 쓸 수 있습니다. 맞나요? K 여기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는 옛날에 exercise로 이 fx는 다음과 같다고 썼었죠. 그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우리 노이즈가 만약에 굉장히 작다고 하면은 저 K라고 하는 거, K가 뭐였죠? xn-3죠? xn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왜냐 노이즈 조금 더 넣은 거니까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우리 테일러 급수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fk는 fxn tilde n 비슷한 값이니까 k랑 그 다음에 프라임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1.2분 해가지고 계산하고 그 뒤에는 어떤 상수 텀이 존재하겠죠. 저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저기 위에다가 대입을 해보자고요. 저기 위에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처럼 적힙니다. 맞나요? 네. 그럼 그거를 아까 1번 뭐야? 시그마가 노이즈가 굉장히 작을 때 K는 XN이랑 비슷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2번 아까 전에 쓴 probability XN-1이 K일 확률, 아까 요거죠. 그 expectation 안에 들어가 있는 저 값이죠. 저 값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밑에처럼 쓸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럼 그걸 또 이제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집어넣으면 자 요거 저 위에 있는 분자에다가는 요 밑에 있는 식을 넣을 거고 분모에다가는 첫 번째 식을 넣을 거예요. 네. 어렵네. 일단 일단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저 자리에 사실 뭘 먹으면서 편하게 듣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약간 그 네. 저작적인 좋아요. 집중력이 올라가는. 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잘 봐. 저 핑크색은 뭐예요? 1이겠죠. 네. 저 파란색은 뭐예요? 저 P분의 1을 미분한 거니까 로그 P를 미분한 거죠. 로그 P를 미분하면 P분의 P 프라임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근사해서 테일러 급수로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시그마가 너무너무 작을 때 n-1이랑 n이 서로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K가 n-1이었고
n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데. 자, 봐봐. 근데 그럼 우린 또 뭘 알 수 있냐면 x가 너무너무 작아. 그러면 2의 x승은 x 플러스 1로 근사할 수 있죠. 그럼 그걸 다 아까 거기에다 아까 첫 번째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 식에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쓴 요거 이제 결론이 났죠? 잠깐 지금 화면이 네. 이상해가지고. 네, 요 결론으로 났죠? 요 결론에서 아까 xn-1이랑 xn 뭐라 했죠? 0으로 서로 비슷하다 했죠? 노이즈 조금 나온 거니까.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익스포넨셜하고. 맞나요? 이렇게나 뭐 어디? 여기 두 번째까지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아, 네. 그 다음 이걸 보세요. 익스포넨셜하고 봐봐. 익스포넨셜 a 곱하기 익스포넨셜 b는 익스포넨셜 a 더하기 익스포넨셜 b로 쓸 수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밑에처럼 쓸 수 있다고요. 여기 익스포넨셜 있잖아. 그러니까 위에 그 지수로 있는 거를 2의 a, 2의 b로 쪼갠 거야. 네. 그걸 쪼갰어. 그 상태에서 얘를 정리를 해줄 건데 저 어떻게 정리했는지 볼까요? 마치 모처럼 2차 방정식을 쪼개서 계산한 것처럼 2차 함수를 쪼개서 계산한 것처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준 거죠. 맞나요? 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면 밑에처럼 쓰여지고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 했었냐면 다시 설명할게요. 다시 저도 이제 봐봐. 첫 번째 식은 일단 0이 되죠. 요 네모칸 치는 게 0이 돼.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를 2의 x승으로 바꿔줄 수 있죠. 왜냐면 얘랑 얘는 2의 x승이랑 비슷하다 했어요. 요거 자체를 2의 x승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2의 b승으로 하니까 그걸 합칠 수 있죠. 그럼 그걸 합쳐. 그러면 네 번째 줄처럼 쓰여져. 네 번째 줄. 여기 요거. 네 번째 줄처럼 쓰여지는데 이 상황에서 저 xn-1k라는 게 0으로 다가갈 겁니다. 왜냐면 시그마 자체가 지금 우리가 0과 비슷하다 했으니까. 그럼 저게 0으로 가겠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자, 그럼 xn에 대해서 저거는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형태로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러면 걔를 우리는 가우시안이다라고 쓸 수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리버스 프로세스는 가우시안이다 라는 걸 다음과 같이 증명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그마 노이즈가 엄청 작다 하면은 가우시안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보시면 로그 xn승 x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미분해가지고 그걸 집어넣는 거죠.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우리가 본인이 논문에서 읽었을 때 노이즈입니다. 이 로그 그러니까 미분 px를 미분한 로그 px를 미분한 이 값 요게 노이즈랑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DDPM에서 증명한 방식을 또 다른 방식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은 되게 새로워가지고 저도 한번 공부를 해본 건데 이런 관점을 볼 수 있고 제가 왜냐면 뒤에서 나온 얘기를 좀 압축해서 미리 설명한 느낌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네. 노이즈가 크면은 가우시안이 아니야? 노이즈가 크면 가우시안이 아니에요. 신기하죠? 노이즈가 작기 때문에 가우시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노이즈 작아가지고 어프록시메이션 해가지고 계산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 분야를 전공하신다면 이런 수식을 쓸 수 있어요.
하실 생각 있으시면 물론 그러니까 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디퓨전이 컴퓨팅 자원이 많이 들고 이론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임플리멘테이션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이해하지 않더라도 이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제대로 하고 있나 또 펀 팩트다. 이것도 앞에서 해놨다. 네. 논문에서도 이제 누가 해놨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실이 있다. 네. 그래서 이 형태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형태. 이전의 값에서 시그마 제곱 곱하기 로그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값의 probability를 미분한 거랑 동일하다. 맞나요? 아 이게 이렇게 나온 거구나 이거. 네. 거기에다가 아니, 이게- 네. 그거 논문 나오잖아. 네. 이렇게 노이즈 넣는다고 이런 식으로. 네. 그 이제 GPT에 물어봤거든. 네. 그렇게 하기로 했대.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결국 왜 이런 가정을 통해서 얘가 왜 forward process를 할 때 이렇게 나오게 됐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이게 reverse process잖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노이즈를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리버스니까 노이즈 더 한 만큼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노이즈를 빼면 어떻게 될까? 왜냐면 봐봐. 여기서는 플러스 G 이렇게 적혀 있죠. 마이너스 G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드는 게 되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노이즈를 더해줄 만큼 빼고자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선택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라는 걸 보일 거고요. 왜냐면 플러스 G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 로그 P예요. 사실 로그 P probability X 저거를 우리가 학습할 때 얘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게 이 베리언스 이 파트에서 되게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논문의 흐름이랑 달라요. 논문의 흐름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고. 그래서 MMS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너무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MMS를 다시 한번 이해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에게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이 X라고 해볼게요. 이번엔 인풋을 Y라 해봅시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 Y라는 게 observation이 존재할 때 저 X의 value를 추정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MMS. 그러면 저 에스티메이터에 대해서 우리는 저 그림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저 놈의 제곱에 대한 expectation을 뭐 미니마이제이션 해주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argmin 해가지고 MMS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optimization theory에서 얘기한 얘기죠. estimation theory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타워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증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Y가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MMS는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MMS는 이렇다. X 기분 Y는 Y가 MMS다. 라는 걸 보이면 프로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쵸? 이 프로프는 그냥 제가 다 넘버링 해놨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MMS는 다음과 같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퓨전과 디노이즈를 한번 구분을 해볼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여기서 결론적으로 n-1에 대한 값이 나올 때 왜 도대체 G를 더 해주냐 빼주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가우시언이라 그런 건데 해주면 어떻게 되냐라는 걸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아까 MMS에서 뭐라 했냐면 그 에스티메이터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그 값은 이전 값을 알았을 때의
추정하고 싶은 값의 expectation이다라고 했어요. 다시 이걸 알아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expectation x 기분 y가 MMS 값입니다. 우리가 추정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미 추정한 값은 우리가 만약 트레이닝을 이미 해놨다면 그거는 랜덤하지 않습니다. 랜덤리스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트레이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오토 인코더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걸 자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디스트리뷰션과 관련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얘는 디스트리뷰션을 그러니까 값이 같게 만들어주는 거지 디스트리뷰션 자체는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왜냐면 그 개런티 자체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 이슈를 아예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X랑 Y 막 서로 알고 뭐 알고 했을 때에 대한 그 얘기를 했었죠. 멀티베리에이트에서 partial vector 얘기하면서 X, Y가 있을 때 Y를 알면 X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옵티멀 디노이저를 우리가 X에 대해서 저렇게 만약에 Y는 X 플러스 G라 하고 X는 시그마 X 제곱 G는 시그마 G 제곱이라 하면 expectation X 기분 Y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Y를 저렇게 안나 했을 때 그래서 저 X 기분 Y에 대한 expectation 저게 뭐예요? 에스티메이터를 normal distribution으로 쓰면 저렇습니다. 하지만 얘는 실제 X의 분포랑 달라요. 오? 아까 앞에서 말했죠. MMSE는 실제 분포랑 다르다고요. 왜 그런지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거 MMSE죠? X 햇은? X 햇에 대한 어떤 네. 이걸 보면 이제 아까 왜 도대체 X 햇을 그 값으로 썼는지 이해되죠. 변수로 썼는지. 그래서 X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G를 다음과 같이 쓴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그마 X 제곱 더하기 시그마 G 제곱 분의 시그마 X 제곱 곱하기 시그마 G 제곱. 그러니까 아까 그 저번에 적은 G 값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리버스 프로세스에서 노이즈를 더하는 거는 디스트리뷰션을 매칭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빼는 게 아니라. 이해되나요? 그래서 디퓨전은 굉장히 여기서는 DDPM 안에서는 디퓨전이라는 게 되게 스토캐스틱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까 MMSE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실제 분포랑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G를 해줘야 된다. 플러스 G를 해줌으로써 걔네가 분포를 맞춰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왜냐면 플러스 G를 안 하면 항상 그 노이즈가 항상 똑같은 값으로 갈 텐데 여기다 노이즈를 더해줌으로써 그러니까 그 디퓨전 코र्스에서 리버스 할 때 노이즈를 조금씩 더 더하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아까 모드 콜lap스가 일어나는 게 안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 개로 퍼져서 얘네가 다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플러스 G를 하는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디퓨전을 한다라는 건 그냥 디노이징을 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디노이징 자체에다가 플러스 G를 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Y 기분 X. 우리 아까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Y 기분 X가 뭐처럼 보여야 되냐면 스코어, 그러니까 저 로그를 미분한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아까 요 입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도대체 로그 PX 이게 뭐냐?
우린 이걸 지금부터 스코어 펑션이라고 부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스코어 펑션을 어떤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딥러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럴 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 스코어 펑션, 즉 y, x 기분 y를 계산하기 위해서 MMSE를 또 사용을 할 거고요. 다음과 같이 로스 펑션도 이렇게 에스티메이터를 이용해서 또 계산을 해줄 수 있어요. 스코어 펑션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TWD 포뮬러. 뭐냐면 봐봐, x가 랜덤 베리어블이고 g가 어떤 노이즈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y는 x 플러스 g라고 해볼게요. 그럼 x 랜덤 베리어블 거기에다 노이즈를 더했어요. 그게 y야. 그럼 y를 할 때 x의 분포.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거는 이미 트윗이라는 사람이 포뮬러로 만들어놨어요. 아까는 그 멀티베리에이트 관점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엔 스코어 펑션 관점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왜 저렇게 되는지 다 적어놨습니다. 왜냐면 볼게요. 로그 저거 y에 대해서 py를 미분을 해보면은 파란색 분의 빨간색이죠. 파란색을 쓰면 마지널리티에서 저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빨간색을 쓰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미분한 거니까. 그래서 그 미분한 거를 얘네를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 딱 집어넣으면 그게 얘가 됩니다. 물론 여기 노란색 파트에서 그 다음 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웨이티드 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얘다라는 걸 적어 놓은 거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궁금하시면 뭐 다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티어리엄에 의하면 트위디 포뮬러는 자, 노이즈가 정해진 값이 주어졌을 때 노이즈가 없을 때 값을 추정을 하는 거는 그 값에서 시그마 제곱 곱하기 로그 py를 미분한 거랑 똑같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얘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트위디 포뮬러에 의해서 계산한 거고 그 뒷부분은 우리가 스토캐스틱한 아까 전에 그냥 왜 더하기 g를 했냐라는 것을 디퓨전의 초점에서 더 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f 세타라고 생각하면은 밑에처럼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는 스코어 펑션이에요. 저 로그를 미분한 거. 네. 그럼 그거를 그냥 이항하고 나눠주고 하면은 저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 s라는 것도 딥러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샘플을 만들어내냐? 첫 번째, 아예 노이즈에서 하나 샘플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스코어 펑션 우리 아까 계산한 거 있죠. 그 스코어 펑션 계산한 거에다가 트위디 포뮬러에 의해서 계산한 거 플러스 g, 노이즈 살짝 더해주면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해주면 실제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이미지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저희 플러스 g를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저 스텝이 엄청 길어지면 베리언스는 아까 우리 n 시그마 제곱이라 했잖아요. 베리언스는 폭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 1 마이너스 베타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주면 얘네 베리언스는 항상 일정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n이 커지니까 얘도 무한대로 가죠, 베리언스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식이 우리가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이에요.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을 밑에처럼 식을 쓸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베리언스를 계산해주면 n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절대 익스플로딩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은 값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DDPM에서 preserving을 하기 위한 방식이고 그게 DDPM이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식을 막 제가 적어놨는데 흐름을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제가 어떤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약간 유니파이드 된 어떤 퍼스펙티브의 측면에서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논문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는가에 대한 포인트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질문 있을까요? 2시간 걸린다. 일단 네. 너무 어렵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흐름만 대충 알겠어. 네, 흐름만. 네. 너는 들어가면 되는데 안 하면 식 얘기는 잘 모르겠고. 네?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식은 제가 다 그 네. 사실 다 적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헷갈릴 만한 포인트들은 색깔로 다 표현해 오케이. 놓거나 이래가지고. 네. 네, 그래도 흐름 뭐 하려고 뭐 한다. 네. 그런 거는 근데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다고 한 사람은 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어려운 게 맞으니까 한번 다시 보면 됩니다. 네. 자, forward 프로세스도 보겠습니다. 자, forward 프로세스는 결국 우리가 어떤 이미지 데이터를 노이즈로 바꾸고자 하는 방식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뭐라 했냐면 걔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했어요. 자, 먼저 처음에 DDPM을 시작하면서 얘기한 얘기는 뭐냐면 forward 프로세스는 미리 정해져 있다는 얘기였어. 어떤 거와 달리? VA랑 달리.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값으로 어떤 값이 앞에 값이 정해지면 그 다음 값도 최대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정해질 수 있는 건 다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딥러닝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해질 건데요. 1 루트 1 마이너스 베타 t, 베타 t는 우리가 시간에 의해서 정해지는 파라미터거든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얘를 이미 딱 얼마로 정해놨어요. 하지만 나중에 또 볼 겁니다. 다른 형식의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져 있을 수 있고, 물론 이런 정의는 우리가 forward 프로세스의 어떤 한 예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까 앞에서 다른 예시도 봤죠? 그냥 질을 더하는 거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variance exploding이 됐죠. 그래서 이 형태를 기억하는 게 좋다. 자, 그럼 저 베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variance schedule 이란 말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얘는 0과 1 사이에 존재해요. 그러면 저 xt라는 거에 크기를 살짝 줄여주는 거야. 크기 살짝 줄여줬다가 거기에다 노이즈 살짝 더해주는 거죠. 또 크기 살짝 더해줬다가 노이즈 살짝 더해주는 거야. 그럼 크기 계속해서 줄인다는 얘기가 아니야. 무한대로 가면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럼 얘는 점점 어디로 가요? 크기를 줄였으니까 0으로 가겠죠. 그럼 0 주변에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야? 노이즈인 거죠. 왜 얘가 노이즈로 가는지에 대한 어떤 퍼스펙티브는 생기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둔 게 있어요. 리버 스텝. 우리가 여기 지금 포워드 스텝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 리버 스텝은 베타 t. 베타 t가 뭐야? 저 노이즈의 스케줄을 얘기한다 했어요. 베리언스의 스케줄도 의미하고. 저 노이즈의 스케줄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작다는 거야. 베타가 작다는 거야. 그럼 노이즈가 작으면 가우시안이 된다. 이거 앞에서 증명했었죠. 그래서 그런 증명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이런 얘기를, 이제 로스 얘기를 막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엘보를 이번에는 학습할까 막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얘도 엘보를 유도를 해보자고요. 물론 마이너스를 붙일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막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단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유도 과정이 궁금하시다 하면은 제가 두 가지로 다 적어놨어요. VA랑 비슷하게 할 수도 있어요. VA랑 비슷하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젠센스 이니퀄리티로도 아까 보였었죠. 젠센스 이니퀄리티로 하면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또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이 로스 봐봐요. 이 첫 번째 줄에 보인 게 이 두 페이지고요. 이 마지막 줄까지는 어떻게 유도되는가? 를 보인 게 여기입니다. 예.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된다. 오케이. 유도를 전 해봤는데 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디컴포즈 하는 방식. 왜냐면 그 VA에서도 제가 디컴포즈 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비슷한 방식으로 디컴포즈 하시면 됩니다. 그럼 디컴포즈 하면 이렇게 돼요. 자, reconstruction term이 생길 거고, prior matching term이 생길 거고, consistency term이 생길 거예요. 아까랑 비슷하죠? 엘보의 형태가. 이 엘보의 형태를 좀 의미 깊게 볼 건데, 이 중에 특히 consistency term을 한번 봅시다. 분포를 어딜 걸 봐요? t-랑 t 플러스 1 걸 보고 있죠, 지금. 네. 자, t-1 거랑 t 플러스 1이, 그러니까 x 제로가 주어졌을 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본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자, KL 다이버전스를 줄여야 되잖아요. 이 컨시스턴시 텀 안에서 t-1이 주어졌을 때 t,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이 주어졌을 때 t가 생긴 게 비슷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왜냐면 KL 다이버전스는 얘네 둘끼리 분포가 비슷해져야 되니까. 맞나요? 네. 근데 얘네 분포를 계산할 때 변수가 두 개야. t-1과 t 플러스 1. 왜요?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요. 이 익스펙테이션을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계산한다? 조인트리하게? 이거 굉장히 비싼 행동입니다. 컴퓨팅적으로 굉장히 비싼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하게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했어요. 근데 변수가 두 개네? 어떻게 하면 변수를 줄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변수가 두 개야? 그러면 저 엘보를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같은 식인데 그걸 변수를 줄이는 방식은 없을까? 라는 걸 생각하기 위해서 저 xt-1이라는 게 우리 지금 가정이 뭐였냐?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었어요.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었으면 전에 것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x0라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알아도 그 확률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똑같지 않을까요? 이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엘보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마르코브 체인이기 때문에 given xt-1이 xt given xt-1과 x0인데 그거를 여기에다가 로스에다가 대입을 하면 식을 다시 써서 변수를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시 봐봐요. 저 컨시스턴스 텀에서 아까는 여기서는 변수가 xt-1, xt 플러스 1이었는데 얘는 변수가 xt죠. 변수가 하나로 줄어들었네요. 여기서부터는 뭔가 계산이 조금 더 쉬워질 거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 논문에서 보여준 노스예요. 자, 다시 논문에서는 이 과정을 다 뺐어요. 얘가 처음에는 이래. 근데 그게 컴퓨테이셔널리하게 익스펜시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해. 그걸 대입했더니 이렇게 된다 라는 걸 보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크게 세 가지 텀이 있는데요. reconstruction 텀이 있고요. prior matching 텀이 새롭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denoising matching 텀도 다음과 같이 써요. 자, 근데 t가 2부터 t까지죠. 그러니까 L1, L0가 첫 번째 거고요. LT가 마지막 거고
LT-1이 그러니까 L1, L2, L3, L4, L5, LT-1까지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로스가 막 0에서 t까지 t 플러스 1개 있겠죠. 그럼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학습하냐. 이걸 학습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생각이에요. 봐봐요. 이렇게 일단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L0 이 첫 번째 저 파란색 로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로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VA랑 되게 비슷한데 Q라는 것과 P 세타라는 것, 그러니까 X0에서 X1으로 갈 때 처음 이미지를 가지고 노이즈를 하나 더 했을 때 그때의 로스예요. 빡센가요? 일단 근데 되게 아, 어려워가지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그림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지막 로스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KL 다이버전스 VA에 있는 KL 다이버전스랑 비슷한데 마지막에 있던 값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에 있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노이즈로 갈 때 그때 어떤 계산인데, 자 얘네 둘은 사실 옵티마이즈를 할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면 XT에 대한 뭐 어떤 것도 없으니까. 왜냐면 잘 보세요. 얘는 Q가 이미 정해져 있고 P도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러면 옵티마이즈 할 수 없고요. 얘는 사실 옵티마이즈 할 대상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를 해요. 자, 그럼 제가 질문. 아까 전에 이런 말 했어요. 루트 1 마이너스 베타 t. 그 다음에 그냥 베타 t를 가지고 계속 줄여나가면서 얘가 0이 되니까 노이즈가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Q가 뭐예요? 이미 정해진 forward 프로세스죠. 그럼 X0가 주어졌을 때 XT는 노이즈일까요? 노이즈. 볼까요? 자, 그 variance preserving 때문에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게 forward convergence 하다라는 말이 논문에 막 적혀 있을 텐데 forward convergence 한 이유가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우린 forward 프로세스 전 상태일 때 다음 상태만 알고 있어요. 그때 전 상태일 때 다음 상태일 때라는 건데 predetermined다라고 했었고 걔네는 루트 1 베타 t xt 1 베타 t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1 베타 t라는 걸 계속 쓰고 싶기 때문에 그걸 알파 t라고 써봅시다. 그러면 알파 t처럼 이렇게 밑에처럼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알파 t는 순서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베타는 점점 커지는 건데 알파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물론 걔도 0과 1 사이에 있을 거고. 그럼 제 이제 질문. t-1 t 그니까 전 상태에서 다음 상태에 대한 어떤 가우시안을 알아요? 가우시안은 이걸 아는 거죠. 그러면 0을 알면 t를 이렇게 유도할 수 있을까요? 계속 노이즈를 더해주는 거니까. 될 것 같나요? 그걸 알기 위해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앞에서 많이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간단히만 보면 막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계산을 해주면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루트 알파 t 바를 이용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할 건데 알파 t 바는 일단 xt라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 리커시브 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계속 계산해 줄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xt는 루트 파이 i는 1부터 t까지 알파 i 1 마이너스 파이 알파 i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0을 할 때 t를 안다라는 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나요? 이거 내용을 이제 사실 보긴 했었는데 네. 그때 약간 이해가 잘 안 됐던 거. 네. 근데 결국에 이제 마르코프의 네. 제인인데 0을 알 때 t를 안다라는 거가 이제 그거 가정하고 달라지는
뭐라고요? 뭐랑 그러니까 이제 0을 할 때 T를 안다라는 게 그 마르코프 체인이면은 그 뭘,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한 거잖아. 컨디셔널 인디펜던트. 네. 그러니까 X0랑 XT는 인디펜던트하지 않아요. 아니야, 굳이 그건 아니어서. X1을 알아야 인디펜던트한 거지. 근데 그 중간에 그런 게 네, 없으니까 그냥 중간에 아는 게 없으니까 X0로부터 T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마르코프 체인의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그래서 forward convergence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러니까 타임 스텝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컨버전스가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입니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가 점점 검해지면서 걔네가 점점 노이즈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forward process 안에서 normal distribution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 알파 t라는 게 사실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로스를 보고 있었어요. 지금 첫 번째 로스, 두 번째 로스. 첫 번째 로스랑 두 번째 로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겠다. 여기 두 번째 파란색 두 개는 무시할 거예요. 이제. 하지만 저 로스, 중간에 있었던 로스들 있죠. 그 중간에 있었던 로스들은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를 최적화해주는, 저 파란색 이 세 번째 로스, 세 번째 텀을 최적화해주는 게 이 논문에서의 포인트예요. 다시 L1, LT, L0는 다 안 하겠다. 근데 LT-1은 우리가 최적화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를 최적화하고자 하는 게 DDP입니다. 자, 아까 앞에서 뭔 얘기를 했었냐? 우리는 분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Variational Distribution이라는 걸 최적화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P-세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라고요? XT 마이너스 기본 XT. 저 빨간색 부분 있죠? 이 빨간색 부분이 뭐랑 비슷해야 되냐면 XT-1 기본 XT X0랑 비슷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KL 다이버전스의 목적이 두 개가 비슷해야 그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로스를 줄이는 거는 P세타랑 Q가 같아지는 거거든요. Q가 그냥 T-1T가 아니라 T-1 기본 T0일 때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럼 얘는 도대체 뭐야? 이걸 이제 차근차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P세타가 누구랑 가까워지고 싶어?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첫 번째,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컨디셔널하게. 자, Q를 XT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요. 저 파란색 부분이 뭔지를 보면은 마르코프 체인이기 때문에 얘랑 XT 기본 XT-는 똑같죠. 왜 X0는 몰라, 그러니까 정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useless하다 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봐봐, X0에서 XT 만드는 거는 계산할 수 있었죠. 루트 알파를 이용해가지고. 위에 것도 그럼 제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파란색 계산할 수 있어? 빨간색 계산할 수 있어? 그럼 저것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 파란색부터 계산을 해보자고요. 파란색은 뭘까요? 그냥 아주 심플 가우시안이긴 한데 위에 써있죠. 여기 애초에 정의요, 정의. 저거는 그러니까 1-베타-t를 알파로 표현한 거니까. 그러면 저 빨간색들은 아까 전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 정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을 가지고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으면 얘네 가우시안이니까 2의 몇 승 하면서 정의할 수 있죠. 그거를 쭉 적어보자는 거예요. 자, 보시면 파란색은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매칭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전개를 쫙 하면은 세 번째 줄처럼 보여요. 네. 이걸 이렇게 전개를 했어요. 이렇게 전개를 한 상황에서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지금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보고 싶은 거야? t-1, xt-1이 변수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그 xt-1의 제곱인 형태로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위에 지수에 마이너스 2분의 5분의 xt-1의 어떤 제곱의 형태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걸 완전 제곱식으로 이 표현이 논문에 빠져 있어요. 너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중학교 수학 아니야? 너는 당연히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너무 이게 어펜딕스에도 안 써 있어. 야, 어펜딕스에 써져 있는 건 별로 없더만. 어펜딕스 써있는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를 제곱으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xt-1의 제곱, xt-1의 1차, 그 다음에 어떤 상수항 있는 상수항까지 얘는 표현하기 귀찮았나 봐요. 그래서 C로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그 윌리엄 그 누구죠? 첫 번째 그 제가 블로그에서 가져온 건데 그분. 네, 그분의 블로그에서 가져와가지고 슬라이드 이렇게 많이 넘겼다고? 네, 다 설명하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저 식을 일단은 알 수 있어요. 그럼 걔를 예를 들어서 ax 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c, 이거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축이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아니야? 축이 뭘까? 민이겠죠. 그 축을 쓰면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그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a를 앞으로 뺄 수 있죠. 그걸 이제 분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a가 a분의 1 써주면 그 여기 이 마이너스 이 시그마 제곱에 있는 시그마 그 자리에 들어가겠죠. 네. 그걸 써주는 게 얘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결국 얘는 진짜 중학교 수학이긴 해. 아, 근데 너무 어렵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네. 아, 좋습니다. 잘하시긴 해. 중학교 수학이죠. 네, 중학교 수학입니다. 자, 해볼게요. 자, 뭐가 주어졌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이해를 위해서 이런 슬라이드를 넣었어요. 네. 자, 다시 x0가 주어졌을 때 xt를 만드는 거, 이거 정의가 돼 있고요. xt에서 t-1에서 t 만드는 것도 정의가 돼 있어요. 이 상황에서 0랑 t가 주어졌을 때 t-1이 뭐니? 는 아까처럼 정의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무언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무언가. min, covariance 다 predetermined 있다고. 네.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였냐면 저 p 세타랑 저 q가, 우리 이 q가 똑같아졌으면 좋겠어요. 맞나요? 네. 근데 저 min 있죠. min은 x0랑 xt가 주어진 상태에서의 어떤 함수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얘는 함수로서 바라보고 그 min을 예측하게 하면은 저 variance는 미리 정해져 있잖아. 그 variance 미리 정해져 있는 거 가져와. 저 min을 예측하게 해. 그러면 그 예측한 값이 뉴럴 네트워크로 만들면 얘네가 비슷하지 않겠어? 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variation distribution을 최적화하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min predictor가 있고 clean sample predictor가 있고 noise predictor가 있어요. 그래서 저 p 세타도, p 세타가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전 논문에서 p 세타도 가우시안에 따라 있어요. 그럼 가우시안은 min이 있을 거고 variance가 있겠죠. 그 중에 min이 q랑 비슷하게 만들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네.
그러면 KL 다이버전스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만약 PQ에 대해서 P의 민이 있고 Q의 민이 있어요. 얘네 둘이 똑같아. 얘네 둘이 만약에 어떻게 하면 똑같게 만들어줄까? 라는 걸 생각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KL 다이버전스 하고 싶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KL 다이버전스가 분포의 그거기 때문에 얘는 계산할 수 있어요. 다시 P랑 Q가 둘 다 가우시안이니까 클로스드 폼을 계산할 수 있다. 아까 퀴즈로 풀었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까 퀴즈에서 결론이 이거였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Q랑 P 세타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그럼 그걸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뭐가 되죠? MMS가 되죠. 네. 그리고 학습은 어떻게 하냐? 민 프레딕터에서 자 X0가 있어요. 스텝, 그러니까 다 샘플, 그러니까 각 스텝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미지 데이터가 다 구축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데이터가 있어야 학습을 하니까.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만들고 노이즈 하나 뽑고 그걸로 그 XT-1 그 모든 스텝마다의 어떤 노이즈를 더해준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아까 전에 Q의 민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그 Q의 민을 가지고 우리는 그레디언트 디센던트를 학습시키면 민을 예측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P세타가 Q랑 비슷해질 수 있을까? 아까는 Q의 그 XT-1의 민을 예측해서 만들어내자 하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였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클린 샘플 민인데, 자, 저 민을 다시 표현해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민 제 말고 우리 XT는 알고 있으니까 X0를 예측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겁니다. 이게 클린 샘플 프레딕터고요. 당연히 얘도 XT랑, 그러니까 XT가 주어졌을 때 XT- 예측하는 거니까 XT랑 T가 주어졌을 때 저 클린 얘만 X0만 예측할 수 있으면 이거 P세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하면 되냐면요, 다음과 같이 예측하시면 됩니다. 식을 쭉 정리하시면 아까 전에 요렇게 두 번째 줄까지는 아까 전에 유도했어요. 그쵸? 이 두 번째 줄에서 요 tilde mu t xt x0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고 mu 세타 자리에는 x 세타를 집어 넣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 또한 뭐예요? MMS죠. 마지막 결론은.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XT라는 거는 X0에서 샘플된 거예요. 맞나요?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럼 XT는 X0가 그러니까 어떤 T 스텝에서 또 원래 이미지가 뭐였니? 그걸 예측해보자. 아까 이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XT 스텝에서 그 전 스텝의 민이 뭐였니? 이걸 예측하는 거였고, 여기서는 XT 스텝에서 처음의 이미지는 뭐였니? 이걸 예측해보자는 거예요. 포워드 점프 결국 예측하자는 거고, 그거를 어쨌든 이 검은색 요 점에서 요 검은색 점 3개가 뭐였니? 를 예측해보자는 거랑 동일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우리 목표는 결국 X0를 샘플하는 거고, XT로부터. 근데 사실 맨 끝에서 사실 예측하고 싶은 게 목표인데, 사실 얘는 중간에서 맨 처음 걸 예측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다 했어요. 민 프레딕터가 있고, 클린 샘플 프레딕터가 있고, 노이즈 프레딕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가보죠. X0에서 우리는 XT를 만들 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XT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는 XT의 입장에서 X0를 예측을 했잖아요. 그럼 X0 말고 얼마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를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노이즈를 다음과 같이 적으면
저 노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우리가 얼마나 더해졌는 그러니까 x0 입장에서 저 노이즈를 이미 예측을 했으면 그 노이즈를 가지고 아까 뮤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뮤로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빨간색처럼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한 얘기는 xt에서 x0를 예측하지 말고 저 엡실론을 예측하자라는 건데, 엡실론을 다시 적어보면 그걸 가지고 뮤를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뮤를 아까 처음에 예측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민 프레딕터에서. 그러면 뮤가 다시 엡실론으로 쓰여졌네요. 그쵸. xt 마이너스 엡실론 하고. 그러면 저 엡실론 자체를 예측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걸 예측해도 똑같이 MMS로 나타난다. 그럼 다시 이제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저 P세타가 Q랑 똑같아지는 방법. 똑같아진다가 아니라 비슷해지는 방법. 다시 볼까요? 이거 볼게요. 이 로스를 봤을 때 P세타랑 Q가 비슷해져야 된다라고 했죠. P세타가 Q랑 비슷해지는 방법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전 스텝에 뮤를 예측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스텝에 너 누구였니? 를 예측한다. 첫 번째 스텝에서 나까지에 올 때 그 노이즈가 무엇이었는지 예측한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씁니다. 자, 그럼 결국 전 스텝의 뮤, x0, 그 다음에 엡실론, 이걸 예측하는 거였잖아요. 그렇다는 건 아까 전에 봤지만 막 이런 식으로 서로 계산할 수 있죠. 뮤랑 x0랑 엡실론. 실제로는 나머지 두 개보다 저 엡실론 노이즈 프레딕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 왜 노이즈 프레딕터를 사용하냐? 얘가 당연히 성능이 제일 좋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왜 성능이 제일 좋냐? 이건 제 생각인데, 저 노이즈 어디서 뽑죠? 스탠더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에서 뽑는 거. 정규 분포에서 뽑는다는 건 노멀라이즈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에서 학습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 저 노이즈를 예측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트레이닝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스텝마다의 샘플링을 다 해놔요. 그 상태에서 맨 마지막 그레디언트 디센던트 하죠.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 그러면 우린 지금 이제 뭘 한 거냐? T 상태를 할 때 T-1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그 노이즈가 뭔지 예측하는 거를 했어요. 어떻게 리버스 프로세스를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리버스 프로세스, 우리가 이 P세타를 만들었어요. 이 P세타를 만든 이 식에서 어떻게 거꾸로 돌릴 수 있을까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계산하면 되죠. 처음에 I의 노이즈 뽑고 이거 계산하고 원 스텝 계산해, 또 원 스텝 계산, 몇 T 스텝까지 계속 계산하면 처음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여기서 이 생각해. T번 해야 돼? 그 다음 질문이에요. 왜냐면 계산이 무한으로 이제. 네, 계산이 막 1000번 정도 해요. 네. 보통. 그러니까 1000번의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DDPM 거의 끝까지 왔어요. 이해가 됐나요? 그럼 이제 논문은 안 적혀 있지만 생각해 볼 만할 거랍니다.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forward process가 있어요. forward process는 predetermined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t가 있을 때 t 플러스 1은 가우시안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우시안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제로에서 t도 가우시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P세타,
다시 여기서 거꾸로 돌리는 요거 가우시안이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얘도 가우시안일까요? 그렇지 않나?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얘에서 이렇게 가는 건 가우시안이었어. 네. 여기서 이제 이거 예측을 했어요. 이렇게 가는 건 가우시안일까? 아 그거는 나 또 아니. 왜요? 얘가 가우시안인데? 근데 이제 단계별로 가는 봐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포인트 이거야. 네. 얘가 가우시안이면 얘도 가우시안이다. 노이즈가 작을 때. 오케이. 한 칸, 두 칸, 그러니까 시작 포인트는 똑같은 상태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가는 건 가우시안이었어. 끝에서 한 칸, 두 칸, 그러니까 한 칸은 가우시안이야. 두 칸, 세 칸 이렇게 가는 게 가우시안이야. 이건 예측을 하는 거죠. 맞을까요? 가우시안 가우시안일 것 같은데 아니면은 과정이 되게 재밌는 질문이죠. 저 여기도 커피가 있어. 물 따라 먹어. 어제 그거 샀거든. 그 아. 원두 가는 거. 아 그라인더를. 네. 그래서 저번에 그 커피 박람회 가서 네. 받은 받은 그 원두 중에 하나를 갈아놨어요. 아 근데 수동이라 너무 힘들어. 아 전동기를 하나 사야겠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근데 한 2만 원밖에 안 나거든요 전동기. 수동 그라인더 비싼 걸 샀나? 수동 그라인더는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샀어. 근데 2만 원이면 산다고 전동을? 네. 아 그 작은 거 이렇게 네, 맞아요. 분할형이고 네, 그런 네. 거. 아니, 그런 거 괜찮지.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저도 되게 재밌는데 막 생각을 해봤어요. 답은 뭐냐면 forward process는 XT에 대한 리니어한 함수입니다. 네. 맞나요? 근데 reverse process는 뉴럴 네트워크는 선형적인 걸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비선형적인.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선형적인 가우시안의 합은 가우시안인데 비선형적인 거는 가우시안이 아닐 수도 있죠. 뉴럴 네트워크가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항상 가우시안은 아닙니다.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죠. 누군가 저한테 디퓨전 물어보면 이것도 물어봐요 항상. 자, 여기까지 DDPM을 했습니다. 자, DDPM 다시 정리하자면 엄청 많이 넘겼어요. 이런 엘보가 있었는데 엘보 너무 비싸. 그래서 엘보를 바꿨어요. 근데 그 엘보 중에 L0, L 라지 T는 의미가 없어서 버리겠다. LT-를 할 건데 그때 처음에서 T로 바꾸는 거는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네 forward process 해주면 노이즈로 다가간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최적화하고 싶은 건 얘인데 P셋하고 어떻게 Q를 닮을 수 있을까? 그거는 컨디셔널하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 forward process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민을 예측한다. 두 번째 x0를 예측한다. 세 번째 엡실론을 예측한다. 를 이용하는데 결국 엡실론이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엡실론을 이용해서 학습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리버스 프로세스는 그 과정을 T스텝만큼 거꾸로 돌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앞에 forward 프로세스는 리니어하기 때문에 다 가우시안인데 리버스 프로세스는 가우시안이 아닐 수도 있다 정도까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DDPM.
여기까지 다 이해됐을까요?